죄송합니다. 네, 제가 조금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여유 부리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신호가 막히는지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요 앞에 삼거리에서 좌회전 하는데도 신호를 3번 받았어, 3번.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이면 넘어오는데. 자, 오늘이 이제 시험 보는 날이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험 문제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번 주에 계약이 2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을 뻔 했는데, 그 중에 한 건이 깨졌어. 계약하는 사람이 둘이 아침에 아니고 오후인데 와가지고 잘 되는가 싶었어. 왜냐면 둘이 동양이더라고. 그 되게 따져요. 어디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거기도 나도 거기서 살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좋았는데 대출권 때문에 이제 티격태격 하더니만 하지 맙시다 해가지고 그냥. 근데 뭐 액수가 큰 건 아니어서 크게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닌데 그랬습니다. 예. 참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첫 번째 볼 게 휴폐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접어놓은 걸 보니까 인장부터 할 차례인가요? 했죠, 이건. 오케이. 109페이지 보시면 휴업 폐업 얘기가 나오고 시험 문제 출제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는데 내용도 쉽고요. 그래서 휴업하시는 중개업 사장님들이 계신다 이런 얘기죠. 또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지금 이게 나왔군요. 요게 문제였는데 자 해결되었습니다. 휴업을 하는 요 경우에 있어서 관청에서 규제하는 것은 좀 길게 쉬려고 한다면 미리 신고하고 쉬어라 요 얘기예요. 취지가. 그러니까 휴업이라고 하는 것은 쉬는 걸 얘기하니까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쉬겠습니다. 3개월. 요거 휴업입니까? 휴업이에요. 1년 동안 쉬겠습니다. 이것도 휴업이에요. 옛날에 어떤 사장님은 거래가 많이 없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폐업을 해버리시더라고. 그리고 여행 다니셔. 그동안 번 돈 가지고 한 1년 동안 쉬겠대. 문 닫고 가시면 폐업이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제 관청에다 신고하고 가면 이거 휴업이 돼요. 일주일 쉬어도 자 호주 여행 갔다 옵니다. 일주일 동안 휴업이에요. 요거는. 그러면 나라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 기간이 일주일 정도는 괜찮은데 3개월을 초과해서 좀 길게 쉬려고 한다. 그랬을 때는 등록증을 떼와서 관청에다가 미리 신고해라. 취지는 휴업하는 줄 알고 신고를 미리 해두면 등록증을 갖다가 이렇게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근데 휴업하는 기간 중에 사무실을 딴 사람한테 이렇게 빌려주는 거 있죠. 그것을 막으려는 게 취지예요. 법의 취지는. 그러니까 좀 길게 쉴 때는 요거 갖다 놔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사무실을 딴 사람한테 빌려주는 게 힘들어지는 거지. 등록증이 걸려있는 상태에서는 제 등록증이에요. 제가 안 하고 야 너가 하고 5대5로 반으로 나눠주자. 그럴 수 있거든.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될 때 말이에요. 그런 거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요때는 등록증을 가져와야 돼. 3개월 초과라고 돼 있으니까 요 3달 쉴 때는 신고해요? 안 해도 돼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3달까지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초과니까. 한 1년 쉰다 그러면 신고해야 돼. 등록증 가져와서 신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법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야, 요때 이 정도는 신고하면 되는데 6개월을 초과해서 너무 길잖아. 이렇게는 휴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6개월 넘어서 원칙. 그러니까 휴업한다고 해도 길어야 6개월 뭐 이런 취지예요. 다만 이제 법에서 요구할 때 6개월 넘게 휴업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시험에 잘 나오죠.
어떤 경우냐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쉬고 막 그럴 수 있다고. 부득이한 사유가 뭐냐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요새 출산도 잘 안 하는데 임신, 출산 여기 이런 게 들어가요. 저희 동네는 진짜 애기 구경하기가 힘들어. 유모차 구경 못 해봤어. 없어. 근데 이제 조금 도시마다 틀린데 그래도 여기 안양 여기는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도시마다 틀리더라고요. 그 서울시에도 이제 아파트마다 좀 틀리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다면 군대 갔다 와야 돼. 우리 이제 그 재수하는 놈도 이번에 그 검사 받았는데 이제 현역으로 밖에 가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2급인가 뭐 하여간 그 급수가 있더라고 이렇게. 여기 이럴 때도 6개월 넘게 쉴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픈 거, 질병에 따른 요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등등등등 이렇게.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6개월 넘길 수 있어요. 이렇게 2개 이렇게 한 거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휴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떼가야 되니까 등록증을 딱 갖고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직접 우리 동안구청에 가서 방문해서 신고를 하는 것만 인정이 되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건 까딱까딱 하는 건 인정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등록증을 못 보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면 스캔해서 보내면 되지 그러는데 그러면 그건 사본이에요. 사본. 원본을 뺏어와서 사무실을 못 빌려주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무실 오픈할 때 보면 오픈하는 게 등록이잖아요. 그래 놓고는 실제 막상 일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등록은 시켜놓고는. 그러면 등록이 되어 있으면 개업 공인중개사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영업 개시 않고 있어. 그러면 이거 휴업인가요? 한 번도 일 시작한 적이 없어 지금. 얘도 휴업으로 간주한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휴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 안 하면 다 휴업이야.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휴업하고 시작하는 거야 이제. 일을 하다가 쉬는 것만 휴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처음부터 이제 쉬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정리하면 109페이지 보면 제목 보시면 끝이에요. 109페이지 밑에 가시면 가로 1번 3개월 초과하는 휴업. 제목 보시면 초과란 단어 중요하겠죠? 동그라미 2번 등록증 떼가죠? 동그라미 3번 등록증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건 안 된다. 요거고.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4번 분사무소 배우셨죠? 분사무소만 따로 휴업할 수 있을까? 얼마든지. 대신에 동그라미 4번 분사무소만 따로 휴업한다고 휴업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떼어갈까요? 아니면 분사무소 신고 확인서를 떼어갈까요? 그치, 그건 다른 거지. 그런 건 응용이 좀 돼야 되고. 자, 가로 2번.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은 원래는 못하는데. 동그라미 2번. 예외적으로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밑에 박스에 보시면 질병에 따른 요양, 징집에 따른 입영, 취학이 특히 중요합니다. 대학교 갑니다. 이런 거에 취학. 그 다음에 임신, 출산 등등등 이렇게 돼 있어요. 깜빵 갔다 옵니다. 이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1년간 깜빵 갔다 와야 되는데 저 지금 이렇게 되면 될 수 있죠.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지. 깜빵 갔다 올 것 같으면 사실은 우리 배운대로 하면 결격 사유가 돼서 자격 취소에 등록 취소가 되니까 현실적으로는 여기 걸릴 수 없지. 그렇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재개신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4개월 쉬려고 합니다. 개공이. 그랬을 때는 등록증을 떼어가서 관청에다 미리 신고해야 되죠? 그럼 관청에서는 요거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사람이 다시 이제 일을 영원히 휴업하는 건 아니잖아.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관청에다가 나 다시 일할 거예요라고 재개신고 하셔야 돼요. 재개한다고 신고. 그러면 등록증을 어떻게 해? 바로 돌려줘. 왜냐하면 등록증 걸고 일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근데 여기서 핵심은 4개월 쉬겠다고 해가지고 재개 4개월 다 쉬었어 이제 재개하려고 합니다. 재개 신고할 때 등록증 첨부해요 안 해요? 할 수가 없지. 안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재개 신고는 가서 하는 것도 되지만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전자문서도 되는 거지. 등록증 보낼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근데 이런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고 4개월 쉬겠다고 했던 양반이 하다 보니까 한 달을 더 쉬고 싶어. 그럴 수 있죠. 이거 연장이에요. 연장. 그러면 그때 하는 신고가 무슨 신고? 기간을 4개월에서 한 달 연장해서 5개월로 바꾸는 변경신고. 이렇게. 이거 다 뭐예요? 휴업신고 했던 양반이 하는 거예요. 요때 변경신고할 때도 등록증 붙일까 안 붙일까? 붙일 수가 없지. 갖다 놨으니까. 따라서 변경신고할 때도 뭐예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자, 이해하시면 끝이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4개월 쉬겠다고 휴업신고 했던 사람이 4개월 안 쉬고 2달밖에 안 쉬었는데 다시 하려고 그래. 그럼 실제 2달밖에 안 쉬었죠? 네. 그럼 그 사람은 재개신고를 할까 안 해도 될까? 해야 되지. 왜요? 등록증 갖다 놨거든. 실제는 2달밖에 안 쉬었지만 4개월 쉬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갖다 놨는 게 있잖아 이게. 찾아봐야 되죠? 뭐 이거 해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교재 정리해보면 110페이지 아래쪽에 가면 재개신고는 가로 1번 휴업신고 했던 양반이 하는 거예요. 제목만 보고 가면 다 정리가 돼요. 오른쪽 페이지 가로 2번 이때는 등록증을 안 붙여요. 따라서 가로 3번 전자문서로 돼요. 그리고 가로 4번 재개신고 들어가면 등록증은 어떻게 해요? 관청에서 바로 돌려주죠. 제목에 즉시란 말이 유일하게 나오는 곳이에요. 여기가. 응? 변경신고 누가 해요? 가로 1번 휴업신고 했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때도 가로 2번 등록증 안 붙여. 따라서 가로 3번 전자문서 된다. 이런 얘기지. 네. 어디를 막 밑줄 긋고 있는 거예요. 밑줄 긋게 하는데 한 군데도 없구만. 제목만 보면 끝이구만. 폐업요. 이제 다 끝났네. 요새 폐업하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늘어요. 아무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직원 쓰시던 분은 이제 직원 안 쓰고 혼자 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바뀌어요. 버텨야 된다. 버텨야, 버터? 제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버텨야 한다. 버텨야 한다. 여 두 개? 버텨야 한다. 한글이 제일 어려워요. 그죠? 못 버티는 사람이 이거야. 오케이. 폐업. 때려칠 때, 폐업할 때도 보면, 나라에서 요구하는 건, 폐업하려고 그러지, 너. 그럼 미리 관청에다가 등록증 갖고 와서, 내가 줬던 등록증 있지? 갖고 와. 그래서 때려친다고 신고해. 이런 뜻이에요. 등록증 갖다 주면서 해야 돼. 이거 뺏는 거예요, 이제. 용원이 뺏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증을 꼭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할까 못할까? 못하고 걸어가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휴피업 신고는 전자문서는 못하는 거지. 부동산 사장님이 돌아가셨다. 이런 일이. 이제 연세가 있어서 돌아가셨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돌아가시는 순간에 등록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따로 폐업 신고할 필요 있냐? 폐업 신고할 필요가 없어. 사망 신고하겠죠. 그러면 관청끼리 알아서 어떻게 해요? 폐업한 걸로 처리해서 말소, 등록 대장을 없애버려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폐업 신고 안 합니다. 사망했을 때. 그런데 관청이 단속을 해. 일제 단속을 해요. 뭘 단속을 하느냐? 사무실에 걸려있는 등록증이랑 사장님이 맞는지 일치하는지 단속을 한다고. 가끔씩 해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나오는 경우 중에 이게 있어. 그러니까 남편이 사망을 했는데 남편이 개공이에요. 근데 아내분이 남편 증을 걸고 영업을 해오셨어. 돌아가시기 전에도 남편은 사무실에 잘 안 나왔어. 돌아가셨어. 그런데 하던 일이니까 남편 거 걸고 계속 하다가 덜커덩 들킨다고. 단속. 그러면 이 아내는 이제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청은 이걸 적발하는 순간에 돌아가신 분 사장님의 등록을 어떻게 해? 말소해야 되겠죠? 스스로 이거 알아서 말소시켜줘야 되겠죠? 거기 식구들이 폐업 신고하고 그럴 건 아니고 이거 요구하지 않아요. 알아서 어떻게 등록, 말소 처리해 줍니다. 오케이. 자, 지금부터 정리해 보면 폐업 신고 요것도 사전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112페이지요. 가로 2번 등록증 갖다 붙여야 되죠. 가로 3번 전자문서 못하겠죠. 개공이 사망했을 때는 자 폐업 신고하는 거예요? 아니면 알아서 등록을 취소시키는 거예요? 알아서 등록을 취소시킨다. 요거 가로 4번. 자, 분사무소만 따로 어떻게 해요? 폐업할 수 있을까요? 네. 그죠? 자, 그러면 하나 복습. 아까 휴업하겠다고 휴업신고했을 때는 간판 어떡해요? 철거 안 시켜도 돼. 근데 폐업했을 때는, 폐업신고했을 때는? 지시 없이 철거지. 오케이. 지난주에 배웠던 거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상의 휴폐업 신고하고 나머지 내용이 있는데, 자. 보세요. 부동산 사장님은 원래 중개업소를 갖다가 휴업하든지 폐업을 한다 그러면 등록관청에다가 미리 등록증을 가져가서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셔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부동산 사장님 똑같은 사람이에요. 세무서 가서 휴폐업 신고 또 하셔야 돼. 근데 이것은 중개사법에 따른 의무가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의무예요. 그러니까 휴폐업할 때 신고를 어떻게 두 군데 해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처음에 사무실 오픈할 때는 등록관청에 가서는 중개사법에 따라서 등록증을 받고 세무서 가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받죠. 그리고 그 두 개를 걸어놓고 하죠. 등록을 두 번 하는 거요. 휴폐업도 두 번 하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여기도 가고 그래야 되잖아. 그래서 한 군데만 가면 되는 걸로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구청 갈 때 중개사법상의 휴폐업 신고서를 적어내. 근데 그때 부가가치세법상의 휴폐업 신고서를 여기다 같이 갖다 내. 뭐 세무서 가면 이런 서식 같은 거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 해서 두 장을 내는 거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 갖고 있고 요거 들어온 것은 보내줘. 의무야, 의무. 그럼 요리 안 가도 되지. 이게 원스톱이야.
자, 편리해졌지. 근데 업종에 따라 이렇게 해주는 업종이 있고 안 해주는 업종도 있고 그래요. 근데 계속 확대해. 그러니까 중개업소가 이게 원래 없었어,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돼. 반대로 나는 세무서장이 좋아요. 그럴 수 있잖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우리는 이제 세무서 세자만 나오다가 싫은데 어떤 사람은 좋을 수 있잖아. 어떤 사람은 세법이 제일 쉬웠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 계산 나오고 그러면 그냥 눈이 반짝반짝 그런 사람이 있고 민법이 제일 어려웠어요. 막 그러면서 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세법이 제일 어려웠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여기 좋아해. 여기 가서 원래 요거 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도 같이 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또 보내주는 거야. 그쵸? 진짜. 아, 진짜 좋은 나라요. 112페이지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부가가치세법상의 휴법 신고 별표 치시고 앞으로 시험에서는 단골로 나올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가로 1번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그 케이스가 있고 오른쪽에 가로 2번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관청이 자기들끼리 서로 보내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를 일.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위반시 제재 7번. 요 신고, 요 휴업신고 안 한 죄, 폐업신고 안 한 죄, 요거 신고 안 했잖아요. 지금 113페이지 7번이에요. 안 한 죄는 과태료 싸요. 무섭지 않고. 근데 가로 2번 보세요. 이게 무서워. 부득이한 사유도 없는 양반이 6개월을 넘어서 휴업을 한다. 가로 2번 보시고 그걸 더 신경 쓰시고. 부득이한 사유도 없어. 근데 1년 동안 쉰다. 그러면 크게 걸려 이거. 이럴 때는 등록 말소 취소 사유야. 가로 2번까지 봤습니다. 휴폐업은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고 이런 거예요. 중요도가. 자, 근데 이번에 보는 중개계약 요거 여기까지는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120페이지입니다. 중개계약이다 그랬을 때 요걸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으로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 사람이 집을 좀 팔아주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부동산 사장한테. 그걸 의뢰했다 그러죠. 부동산에 내놨다. 내놨다.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 내놨다 그러잖아, 우리. 부동산에 내놨다. 제가 우리 실장님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약간 뭐라 그러지? 원시적인. 가공되지 않는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우리 실장님이 얼마나 깔깔대고 웃는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이게 서민의 언어죠. 내놨다. 그것을 이제 조금 먹물 먹은 사람은 의뢰했지. 우리 의뢰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걸 중개계약이라고 그래요. 기가 막히게도. 중개 서비스를 제공해주기로 하고 제공받기로 하는 둘 간의 약속. 계약이 약속이에요. 순 우리말이 약속이에요. 약속. 한자지만 약속이에요. 약속. 이건 팔아주기로 한 약속. 여기는 뭐예요? 사주기로 한 약속. 이게 중개계약이에요. 별거 아니죠? 시험에 나올 것도 아니야. 그냥 심각한 표정으로 보면 안 돼.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군데 내놨다는 거야. 딸기에도 내놓고 호박도 내놓고 행운도 내놓고 이렇게 여러 군데 내놨다가 일반 중개계약이고 보통 그러잖아. 이렇게 여러 군데 내놓으면 좋을 것 같죠? 이 시대가 변해지는 거예요. 여러 군데 내놓으면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와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늘어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막 여러 개 대놓으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 군데 내놨죠. 전화 오고, 손님 전화 오고, 막 계속 전화 와. 10군데 내놓으면 10군데 전화 온다. 못 살아. 그래서 딴 데에서 물건 올린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갖고, 우리 옛날 손님이었거나 뭐 그럴 수 있어. 전화번호 있고 그러면 전화해갖고,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쪽에서 뭐라 그래요? 아니, 손님이 있으면 전화 주시는 건 인정을 하지만, 광고는 좀 올리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현실이야.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지금 바빠, 이 사람들도. 근데 어쨌든 여러 군데 내는 게 일반이야. 일반 중개계약. 보통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만, 한 군데 내놓는 게, 이거 뭐야? 조금 있어봐. 이렇게. 아침에만 내놨어. 한 군데만. 이게 전속이야. 이런 드문데, 사실상 전속인 게 있어, 실무적으로. 이번에, 우리 깨졌지만, 오피스텔, 새 놓는 사람, 그 새 얻는 사람은 경찰관이더만. 여자야. 근데 경찰서에서 수사과에 있나 봐. 그 사람을 잘 안 믿어. 그 눈치가 직업상 그런 것 같더라고. 이제 그것도 오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번에 인관된 지 한 몇 개월밖에 안 됐어 지금. 그런데도 아니 계약서 쓰는데 결심을 못 해. 그리고 1시간 동안 계속 고민을. 아 진짜 결혼하겠어? 불가능이라고 봐. 결심 못 해. 지금 계약 깨져서 화나서 그러는 거야. 거기다 옆에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 변호사는 성격이 좋더구만. 일 잘하겠더라고. 막, 그러니까 감정이 막 둘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감정 섞인 말을 막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이건 벌써 분위기가 틀리거든. 근데 그 변호사는, 따라온 변호사는 화내지 않고 자기 고객을 위해서 이제 말을 잘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뭐 변호사 일 잘하겠다 이 생각을 했지. 근데 거기 손님들은 막 원성 높아져요. 특히 B형. 원성이 높아진다고. 그러면 이제 이거 진정시켜야 돼. 다른 거 분위기 바꿔야 돼. 그러는데 옆에 변호사가 잘 해주는데도 이거 결심을 못 해. 그 사람 착한 사람이야. 보니까 선하고 착하게 생겼더라고. 근데 결정 장애가 있는 거지. 다른 것도 잘 못해.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한테만 내놓는다고 했었는데 그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깨졌잖아. 주인이 먼저 너 안 하려면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관두게 됐는데 그 먼저 임차인 쪽 가고 여기는 옛날 우리가 전세 계약을 많이 해줬던 쪽이야. 이쪽 여자분은. 그래서 그분이 가시면서 우리한테 이거야. 딴 데 뭐 이렇게 내놓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근데 약간 좀 업돼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엄청 잘해줬거든. 그냥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손님도 여기서 붙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좋지. 그죠? 매물도 그렇지만 손님도 여기서만 붙이라는 거야. 여기서만. 그래서 뭐 들어가십시오 사모님 막 이렇게 했지. 근데 우리 이제 실장님 아직까지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오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기보다 조금 나이 어린 사람한테는 사모님 소리를 하긴 하는데 약간 떨떠름하게 해. 그럼 안 되거든. 온 정성을 다해서 사모님을 불러야 되는 거야. 나이가 어리든 건 상관없어. 나이가 뭔 상관이요. 돈만 벌면 되지. 근데 이제 우리 실장님은 나이가 어리다는 소리 계속 해요. 이게 전속이요. 드물어요, 현실적으로. 자, 일반은 여러 군데 내놓는 거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면 120페이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 군데 내놓는데 보통은 말로 하지요. 내놓을 때 이제 봐봐요. 아이고, 또 시험도 봐야 되는데 큰일 났다. 갈 길이 뭔데? 네. 내놓을 때
여기 내놓는데 말로 내놓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거의 없지만 서면으로 할 수도 있어요. 요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이제 시험은 여기에 포인트가 가 있어.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밑줄을 그어봅니다. 120페이지 가로 2번에 보시면 일반 중개계약서라고 돼 있잖아요. 동그라미 1번. 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 공인인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보통 말로 해요, 솔직히. 근데 이제 법에서 우리 일반 중개계약서 씁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근데 나라 법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22조 규정에 따른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놔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이거. 그렇지만 셋째 줄, 그 일반 중개 계약서를 둘째 줄요, 둘째 줄. 자, 진짜 만들어 놨느냐? 만들어 놨어. 그래서 19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 중개 계약서는 별도의 종이란 뜻입니다. 제14호 서식에 따른다라고 돼 있으니까 일반 중개 계약서의 법적 양식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어 놨냐? 그러면 실제 만들어 놨다. 지금 동그라미 2번이 별표입니다. 지금 법정 서식이. 그럴 때 그 법정 서식은 이거 써보면 어떻겠어? 라고 권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 중개계약서인 법정 서식을 꼭 써야 되는 것은 뭐예요? 아니다. 요 세 줄, 네 줄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122페이지 가면 구경 한번 하고 가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일반 중개계약서. 써본 적이 없어. 다 뭘로 해요? 발로 하지. 자, 그 다음에 124페이지 갑니다. 이번에 전속으로 왔습니다. 전속의 경우는 한 부동산에 내놓는 거죠. 아침 사장님만 믿을게요. 사장님이 알아서 좀 해주세요. 딴 데 안 내놓을게요. 사장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이게 전속이야. 이란 전속은 유효기간이 뭐냐면 언제까지 팔아주세요. 언제까지 세를 놔주세요. 언제까지 집을 좀 들어갈 전셋집 구해주세요. 그게 유효기간이야. 그래서 요 사람이 요렇게 아침에 내놓을 때 6개월 이내는 좀 팔아주세요. 이게 유효기간이야. 3달 내로 팔아주세요. 이게 유효기간이야. 1년 내 팔아주세요. 그게 유효기간이야. 정하면 그 기간을 지켜야 돼. 근데 언제까지 팔아주세요. 세 얻어주세요.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안 정했을 때는 몇 개월? 3달. 그래서 여러분 가로 2번에 유효기간 써져 있는 거 있죠? 그거 시험 잘 나와요. 3줄 밑줄 쫙쫙 긋고 넘어가시면 돼. 약정이 없으면 몇 개월? 3개월. 이렇게 돼. 자, 근데 전속은 일반과 다른 게 뭐냐면 꼭 서면으로 해야 돼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124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 서면 작성 및 보존 의무라고 돼 있죠? 그거.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전속 중개 계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의무예요, 의무. 전속 중개 계약서를 꼭 써야 되고, 이것도 법적 양식이 있어요. 개업 공인인사는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때는 해당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즉 3년 동안 뭐예요? 보존도 해야 되겠다. 요거 잘 나오죠? 보존 기간 잘 물어봐요. 3년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요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를 꼭 써야 되며 3년간 보존해야 될 건데, 그죠? 이걸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을까? 그리고 셋째, 넷째 줄에
위반했을 때는 업무정지 사유다. 동그라미 1번의 넷째 줄 끝에. 그죠? 어떤 사유예요? 업무정지 사유다. 이렇게 된 것이.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가 구경을 한번, 이것도 있을 텐데, 129페이지 가보세요. 전속중개계약서, 요걸 꼭 써야 된다는 얘기지. 129페이지. 전속중개계약서 있잖아요. 그걸 꼭 쓰시오. 그럼 이 전속중개계약은 누가 누구랑 체결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누구랑? 밑에 제일 끝에 가면 의뢰인 손님이랑 또 뭐예요? 개공이랑 체결하는 거지. 그쵸? 그래서 거기다 도장을 꽉꽉 찍는데 도장 안 찍고 그냥 서명만 해도 돼요. 그래서 오른쪽 끝에 가면 자 형광펜 칠해 놓으세요. 개업 공인중개사 칸에서 특히 끝에 가면 서명 또는 날인으로 돼 있잖아. 미시 아니고 서명 또는 날인 그러면 사인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필로 이렇게 서명만 해도 된다는 거. 아니면 뭐 해도 돼? 도장만 콱 찍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명 아니면 도장 날인 이렇게. 오케이. 다시 보셔요. 앞으로. 핵심 뭐니 해도 핵심은 앞으로 오셔봐요. 125페이지 보시면 정보 공개 의무라고 써져 있는 게 전속중개계약이 매년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 중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은 이 정보 공개 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침부동산에만 내놨다 쳐. 그러면 우리를 믿고 내놨으니까 우리가 다른 부동산에 최대한 많이 퍼뜨려야 되는 거야. 퍼뜨려야 돼. 그래야 계약이 빨리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퍼뜨릴 의무가 있어. 퍼뜨릴 의무. 그걸 정보 뭐라고 그래? 공개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지. 널리 정보를 퍼뜨려야 되는데 그때 정보 퍼뜨리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야.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는 거래 정보망. 망에 올리거나 일간신문에 광고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간신문에 광고하는 케이스들은 좀 드물겠죠? 땅 같은 거 요즘에도 저 아는 그 부동산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쪽은 이 청담동 쪽에 사시는 분인데 요즘도 여기다 광고를 낸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돈이 있으신 분들 중에 좀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도 본대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람의 수가 줄은 건 맞는데 돈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보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낸대 이게. 광고 목적이죠. 전속에서 그런 건 아닌데 광고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신문에 광고 내든지 아니면 뭐예요? 망에 올리든지. 근데 우리는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전부 다 뭐예요? 망에 올린다고 보시면 돼. 매일 사무실 가서 들여다보는 게 뭐예요? 망 들여다보고 그죠? 우리 매물장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니까 여기다 올린다고 거래 정보망이라고 그래. 여기다가 공개하든지 아니면 광고해라.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또는이에요. 갑자기 오후 시험 문제가 갑자기 생각나려고 그러네. 과 그러면 안 돼요. 과가 아니고 뭐야? 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어. 갑자기. 자, 그래서 그 첫 줄하고 둘째 줄까지 보시면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개공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는 24조에 따른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해당 매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넷째 줄 가보셔요.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따르면 넷째 줄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7일 안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매물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7일 요거 형광펜 칠하셔야 돼. 그러니까
정보, 전속으로 맡았을 때는 일주일, 7일 안에 매물 정보를 공개하세요. 7일. 일주일.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정보 공개할 건데 공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아, 이건 법 위반이 돼요. 그렇죠. 그때는 보세요. 거기 동그라미 1번에요. 제일 마지막 중에 나오죠.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업무정지도 될 수 있지만 세게 받으면 등록 취소도 될 수 있어. 공개 안 했다고 해서. 응?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등록 취소 사유라. 근데 꼭 등록을 잘라야 될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걸 임의적이다. 같은 말로 상대적이라고 쓰는 선생님도 있고 그래요. 이게 법률 용어는 아닌데 요 말은 그러니까 등록 취소 요 말을 표현하면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등록 취소 해야 된다예요. 할 수도 있다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요걸 어떻게 표현해요? 임의적이다. 또는 상대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말을 쓸게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다. 더 줄이면 임등취 사유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은 뭘 공개하느냐 이 말이야. 공개할 때 7가지죠. 동그라미 2번 박스에 보시면 공개할 내용이 1번부터 7번까지 쫙 나와 있잖아요. 나중에 가서는 좀 암기도 좀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 생각할 때 자, 어떤 걸 공개할까 살짝 한번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1번 몇 년도에 지어진 건물인지 공개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몇 년도 지은 건가? 그걸 뭐라고 불러요? 건축년도. 연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연식. 그거. 그 다음에 2번. 도배를 갖다가 이번에 새로 했는지, 도배한 지 좀 됐는지, 이런 거 공개해야 되겠죠? 도배. 그 다음에 3번. 거기 보니까 열 공급 이렇게 나왔죠? 네. 이게 열 공급 방식이 이제 어떤 건지. 지역 난방 뭐 이런 거 있고 막 그러잖아요. 난방과 관련된 방식이에요. 주방 아니고 난방. 그런 것들 공개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게 되면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인데 교통이 엄청 중요하지.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동산 하시게 되면 시세가 딱 형성이 되잖아요. 시세가 형성되는데 그 형성되는 요인 중에 1등이 교통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지하철 라인이 있고 지하철 라인에서 가까이 있는 아파트가 있고 좀 떨어진 아파트가 있고 아주 떨어진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격이 여기가 1등, 여기가 2등, 여기가 3등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교통만 놓고 보면 교통도 지하철 노선이 중요한 거예요. 버스 노선은 뭐 이게 딱 차이가 나버려요. 그래서 집을 사거나 투자하신다 그랬을 때 무조건 역세권에 붙어있는 걸 투자하셔야 돼.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여기가 많이 올라가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질 때 여기는 조금 떨어지고 여기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중요한 건 뭐예요? 교통. 입지에 중요한 거예요. 입지 요소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 교통. 두 번째가 이제 학군이에요. 학군인데 저희 같은 경우 보면 여기 아파트도 교통이 안 좋고 여기도 교통이 안 좋아. 둘 다 교통이 안 좋아요. 근데 여기가 학군이 좋아. 이게 차이가 거의 한 3억 가까이 차이 나요. 여기는 학군이 안 좋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소개시켜도 이쪽으로 잘 이사를 안 오고 학군 좋은 데로 가려고 그래. 학군. 두 번째 학군이야, 학군. 그거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요것은 이게 교통이고요.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나왔죠. 이 학군이요. 시장, 학교가 학교. 시장은 못 미쳐 거기에. 백화점이 있으면 좋겠지 뭐. 근데 하여간 학군이 우선이지.
그래서 여기가 좀 비싼데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15억이다 그러면 여기가 12억쯤 돼.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은 아파트를 구할 때 이거 돈이 안 되거든, 15억이. 그쵸? 요걸 구해야 되잖아. 안 되니까. 근데 학군이 얘가 좋고 차이가 나면 차라리 전세를 가요, 여기를. 안 사고. 그렇게 되니까 그만큼 그게 영향이 크다고. 응?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걸 공개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5번에 소유권, 전세권 뭐 나온 거 있죠?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이게 권리관계야, 권리관계. 우리는 이거 조사해서 알려주지, 권리관계. 권리관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출이지, 대출. 대출이 있어, 없어? 대출 많이 있어? 대출 있어, 없어? 대출 하나도 없어요. 그럼 막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잖아. 대출 없다는 걸.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 대출이 있다, 그럼 빚이 있다 그러면 잘못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대출이 없다고 하니 얼마나 좋아. 대출 없어요. 그러면 우리 막.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임차권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세입자가 들어있다, 세입자가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세입자가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 그럼 세입자가 얼마에 들어있냐 이거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집을 지금 사는 사람이죠.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세 안고 산다고 그래. 그러면 세 안고 산다 그랬을 때 이제 요게 투자 가치가 있으면 사죠. 자기가 들어가 살 건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산다면. 그런 실수요 목적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거래되는 케이스가 더 많아. 상대적으로 보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5번의 뒤쪽이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다만 권리자의 주소나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요. 진짜로 이 무서운 법이에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이 정보 유출되고 막 이렇게 되면 조사받습니다. 수사받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동산 하실 때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계약을 할 때 고객의 정보를 얻죠? 그래서 정보 이용 동의서 쓰게 만들죠? 써보셨죠? 그거 없으면 그 사람의 뭐 생년월일이나 주소나 이름이나 이런 걸 수집을 못해요. 그리고 그게 한동안 저장이 돼 있잖아, 우리한테. 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만약 없이 그걸 정보를 수집했다 그러면 그래서 계약서 쓰는 날 첫 번째 받는 것이 그거야. 정보 이용 동의서.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 권리자의 주소나 성명 같은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이 망에다가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올린다고 생각을 해봐. 그 가끔씩 연예인들 보면 정보를 어디서 알아갖고 막 하는 경우 있잖아요. 사진 영상 정보도 정보입니다. 사진 정보도 정보예요. 그러니까 몰래 그걸 해킹해가지고 연예인 2명이 막 히 이렇게 웃고 있는 걸 빼놔갖고 막 뿌렸다. 이거 다 걸리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요, 이 법이. 우린 잘 인식을 못하지만. 중개업소 일하는 우리도 일반 전문 직종들 보면 다 그래.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여기 아니고 딴 업종인데 캐비넷 있잖아. 아직도 이제 그분은 캐비넷을 이렇게 하고 하더라고. 근데 거기다가 고객들이 그동안 의뢰하면서 막 신청서 막 이런 거 막 맡긴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막 자물쇠로 잠그고 다녀. 그게 유출되면 큰일 나. 그 다음에 그래서 요 5번의 뒤쪽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6번은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공법 시간에 들어본 내용 중에 좀 요 뒤에 나올 것 같은데 그죠? 공법상 규제 내용 중에 공법에서 제일 많이 들어보는 게 용도지역 아닐까? 예? 용도지역.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이런 거. 이 공법상 규제죠. 그거 오픈. 그게 6번이고 7번이 뭐예요? 이거 하고 싶니다. 이제 7번. 5번하고 7번이 중요해요. 7번은 시험에서는 7번이 뭐냐면 예정 금액이라고 돼 있어. 예정 금액은
요게 지금 예를 들어 13억 5천에 나왔습니다. 저희 동네 한 13억 5천. 이번에 또 엊그제 내놓으신 분은 미국 시민권에 있는 사람 같더라고. 근데 우리나라 국적도 갖고, 아니야, 우리나라 국적 아니야. 미국 시민권자야. 근데 팔려고 하더라고. 미국 들어간대. 팔아지면 팔고 간다는 거야. 7월까지. 안 팔아지면 전세 내놓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와서 이제 그 남자분이 내놓고 가시더라고. 그러면서 부른 게 14억 5천인가 그랬어. 뭐가? 매매가가. 그 전에 얼마에 내놨게요? 처음에? 17억. 그리고 이번에 오셔서 그러더라고. 제가 철이 없었네요. 그러면서. 그 남자분이 이제 엄청 재밌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고 이렇게 내놨다는 거지. 예, 근데 이제 시세가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시세 맞아. 이건 이제,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내놓으면 뭐예요? 이건 안 내놓은 거예요. 예? 이렇게 내놓으면 이제 유효한 내놓는 게 돼요. 의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제 지금 겨냥하고 있어. 안 되면 전세까지 가니까 우리가 할 게 거의 지금 분명합니다. 이거 누가 소개시켰냐면 누나가 소개시켰어. 누나는 같은 단지 내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어. 하나는 세를 놓고 하나는 자기가 살고 있어. 동생도 하나 사게 만들었어. 분양받았지 그때. 분양받은 거 보니까 6억 얼마에 분양받았더라고. 2배가 넘죠. 그러니까 막 팔아도 막 기분이 좋은 거지 지금. 그죠? 뭐 때문에 예전 금액은 요거 얘기한다고. 14억 5천. 14억 5천에 팔아주세요 그거. 예? 자, 그 다음에 공시지가도 공개하는데, 자, 아이고 시간이 많이 됐네. 다만 여기서부터 형광펜 칠하셔야 됩니다. 공시지가부터 형광펜.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되는 게 맞지만 임대차를 소개할 적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개별 공시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차는 공시지가를 공개 안 해도 법 위반은 아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까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아예 안 되는 거고 처벌받는 거고. 두 개 갖고 장난쳐요. 자, 쉬겠습니다.